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미국을 향한 직접적 공격을 사실상 중단한 것은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우려해서 미군 시설들에 대한 공격을 말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란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의미여서 앞으로의 중동 전세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잔뜩 몸살인 이란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8일자 지면을 통해서 테헤란은 수개월 동안에 이라크와 시리아의 지역 대리 세력들에게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광범위한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도록 지시했지만 이로 인해서 미국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면서 이란 내 민병대까지 상당한 피해가 현실화되자 이란이 긴급하게 태도를 바꿔서 이란의 대리 세력들에게 미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의 이 같은 공언은 지난 1월 27일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인 타워 22를 겨냥한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나왔습니다. 공격을 받은 미국은 자국인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2월 초 중동 내에 미군 기지를 공격해왔던 시리아,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런 미군의 대대적인 반격 때문에 이란 대리 세력들과 치고받는 전투로 이어진다면 결국 이란과 미국이 직접 대결하는 양상으로 번져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내부에서 커지면서 이란 지도부 내에서 결국 대리 세력들에게 미군은 건들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예멘 반군 후티,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와 시리아 내 다양한 민병대 같은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친이란 세력이 그간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활동을 했지만 확전을 우려한 이란이 이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과 이라크의 소식통들은 이란의 해외 작전을 총괄하며 대리 세력을 관리하는 에스마일 칸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이 지난 1월 말에 이라크 내 무장 세력 대표단을 만나서 미국인 공격이 미군의 심각한 보복을 초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군 공격을 자제할 것을 직접 요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칸이 사령관은 미국이 보복으로 이란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도 칸이 사령관의 요청에 친이란 민병대 대표단 대부분이 동의를 했고 지난 1월 30일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미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무장 조직으로 미국이 지목한 단체입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의 한 고위 지휘관의 말을 빌어서 칸이의 직접 개입이 없었다면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칸이 사령관의 이라크 방문은 이란이 확전을 피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후 친이란 무장 세력의 미군 기지 공격은 지난 1월 미군이 사망한 이후에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2월 2일 이후 친이란 민병대는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 기지도 소규모 공격 2건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4개월 동안 중동 주둔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최소 170건 발생한 것에 비해서 급감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의 강사이자 이란의 국가안보 전문가인 시나 아조디는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 대결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미국인이 또다시 살해되면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나 아조디는 이어서 이란으로서는 민병대에 제동을 걸고 또 이들에게 미국과의 전쟁이 자국은 물론이고 저항의 축 전체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기지나 시설이 아닌 다른 곳들에서 친이란 무장 세력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은 주요 무역로인 홍해에서 팔레스타인 지지를 명분으로 상선과 군함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티 반군이 홍해 해저에 글로벌 통신 케이블까지 노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후티의 현재 작전 능력 그리고 케이블 파괴가 후티를 지원하는 이란에 미칠 전략적 위험성을 고려하면 실제 공격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서 공격을 이어가자 유럽연합도 그리스를 중심으로 민간 상선 보호를 위한 군사작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홍해에서 EU의 해상안보작전에 참여하고 이 작전을 주도한다는데 공식적으로 동의했다라고 AP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안보위원회는 이날 EU의 아스피데스 군사작전에 해군 호위함의 참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 아테네 인근 해군 기지에 있던 호위함 한 척이 이날 오후 홍해로 임무를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스에 이어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도 이 아스피데스 작전을 위해서 군함을 파견할 예정이고 이탈리아는 현장에 전술 지휘를 맡게 된다라고 AP통신이 그리스 당국자들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아스피데스 작전을 주도하는 그리스는 후티의 도발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테네와 가까운 피레우스 항의 지난달 컨테이너 터미널의 활동량은 예년 같은 달에 비해서 12.7%나 줄었습니다. 또 지난 12일 홍해 남단 마부 알만다부 해협을 통과하던 그리스선사 볼크선이 후티가 쏜 미사일을 맞는 등 이 그리스 화물선들이 후티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아스피데스 작전은 EU가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후티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EU는 예멘 내 후티 근거지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향한 공습을 이날도 이어갔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주도한 선박 공격 이후에 예멘 내 230개의 목표물을 공습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 사피로 국방부 차관보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상원 외교위원회 소위위원회에서 미군은 드론 부품, 미사일 탄두, 대전차 미사일 조립품 및 기타 물질을 포함하여 이란에서 후티 반군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이는 선박도 차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피로 차관보의 의회 증언 이후에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 항공기와 연합군 군함이 예멘 내 후티가 장악한 지역에서 발사된 드론 5대를 홍해에서 격추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을 받고 침몰 위기에 놓인 화물선에 4만 톤이 넘는 비료가 실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환경 재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 2월 24일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18일 후티의 공격을 받고 아덴만에 발이 묶인 벨리스 국적의 영국 소유 볼크선 루비마르호에 서서히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이유 없는 무모한 공격으로 선박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18마일 한 29km 달하는 기름띠가 형성됐다 그러면서 루비마르호는 공격받을 당시에 4만 1,000톤이 넘는 비료를 운송 중이었는데 이것이 홍해로 유출될 수 있고 환경재앙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그러면서 후티 반군은 해안 지역 사회, 식량 수입을 위협하면서 무차별 공격이 영내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루비마르호가 침몰하게 된다면 후티가 홍해를 지나다니는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이래 가장 심각한 여파가 뒤따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멘 정부는 루비마르호 침몰이 야기할 수 있는 생태학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획을 수립할 것을 관련 위원회에 지시를 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대량의 화학비료가 바다에 쏟아져 들어간다면 안 그래도 취약한 상태인 홍해 해양 생태계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루비마르호는 아랍에미레이트 코르파칸을 출항해서 불가리아 바르나로 향하던 중에 후티의 공격을 받고 해상에서 완전히 멈춰섰고요. 24명은 전원 하선에서 대피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배를 운영하는 블루플리트 그룹은 선박 일부가 물에 잠기고 기관실도 침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배를 지부티나 아덴 항구로 끌어오기 위해서 예인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